한글을 읽을 줄 알면서도 공문서를 해석하지 못하는 한글 문해력 문제 세대를 위한 한자 공부의 왕도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개 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한자로 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하자죠. 이게 기준점을 뜻하고 이 밑에 점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아래에 있다 라는 의미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점을 수평으로 긋고 수직으로 내려준 다음에 점을 찍으면 하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모두 다 그냥 가로 긋든 세로로 내려 긋든 모두 뭉툭하게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 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삐침 없이 점을 찍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부 하면 원래는 어떤 물체의 아랫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의미의 하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밑바닥 부분 여기를 하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 이 바깥쪽의 아랫부분을 하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라고 하는 것은 땅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가 되는 거죠. 땅 위는 지상이 되는 거죠. 부하라고 하면 지위상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은 단지 지위가 낮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솔할 수 있을 때 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위가 낮다고 해서 부하가 될 수 없죠. 예를 들자면 내가 소위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병장이 내 부하가 될 수는 없죠. 하급일 수는 있지만 하급직 그 병사일 수는 있지만 부하 병사일 수는 없는 거예요. 부하 병사가 되려면 내 소대에 배속돼 있어야 된다. 하층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정상적으로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인포멀한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인격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밑바탕에 있는 층을 하층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류는 이렇게 슬래시를 썼을 경우에는 이 컴마하고 달리 뜻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 한자가 똑같이 쓰이는데도 한 가지는 상류, 하류 이런 의미에서 강을 기준으로 올 때 강 위쪽을 상류라고 그러고 강 아래쪽을 하류라고 이렇게 물의 흐름이 시작되는 부분을 상류, 물의 흐름이 끝나는 부분을 하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하층민처럼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그 제대로 뭔가 매너를 갖춘다든지 이러지를 못하고 좀 상대적으로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너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류 이런 말을 삼류 1, 2, 3 할 때의 삼류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강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형태를 하강. 물론 수직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것을 하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뭐 실질 소득이 내려간다라고 할 때 이 하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강하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강하는 의지하는 것이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강하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강습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는 다르죠. 강하는 주로 비행기에서 자유낙하를 하다가 일정 높이에 이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적이 총을 쏘기 어려운 정도 높이까지 내려온 뒤에,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 높이까지 내려온 뒤에 이제 낙하산을 펴서 내려앉는 그런 것을 강하라고 그러고, 헬기라든지 이런 데서 그 로프를 이용을 해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강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 수직으로 의지할 것 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강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문하다, 이거는 질문을 하는 건데 아랫사람한테 질문하는 걸 하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과 매너를 벗어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고받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이는 이 하극상을 일종의 할 말은 한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란 뜻이죠. 하늘 아래. 그러니까 under the heaven이란 뜻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the world, 즉 모든 세상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자는 각각이라는 의미의 각자입니다. 각각이라는 의미의 각자는 이렇게 삐침처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입구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이라는 의미의 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이라는 의미의 각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자죠. 각자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뭔가를 해라, 이런 뜻이죠. 각계전투는 개별로 그 전투 배르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전투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각국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한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각처는 전국 방방곡곡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각지는, 이 각처와 각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각처는
그 해당 지역에 속한 모든 곳이라는 의미가 강한 데 반해서 각지는 다양한 곳에서 왔다라는 의미의 다양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참석한 멤버들이 모두 어, 모양새가 다른 그런 것을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각각은 따로따로라는 뜻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니고 따로따로. 각인 각색은 요 각양각색하고 각인각색은 거의 의미가 같은 뜻이죠. 각자가 전혀 동일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무엇인가를 신경 써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챙겨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쓰는 좀 상대적으로 높이는 의미의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요 각하라는 말이 집 아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하예요. 우리가 전하할 때 그 전자도 그 집전자를 쓰는 거죠. 같은 말이죠. 각하와 전하는. 근데 중전하면은 가운데 중자를 쓰죠. 중전은 지부의 가운데, 임금은 지부의 아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재미있는 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쪽이라는 남자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남녘이다라고 할 때 남자입니다. 수평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삐치듯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수직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내려주고 여기서 이제 삐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자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 둘, 점도 두 개, 가로 글씨도 두 개 한 다음에 뭉뚱하게 이렇게 내려오면 남자가 되겠습니다. 남쪽이다 이런 의미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남쪽이라는 이 남이라는 글씨 안에는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유순하고 온순하고 따뜻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겠습니다. 남녘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녘 할 때 역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명사 구조의 남쪽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형용사 구조의 남쪽의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남녘, 남자, 남쪽을 뜻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남방,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넓은 지역이에요. 남국은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다 남국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통상 그 호주나 이런 데보다는 남쪽 하면 따뜻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한 나라를 남국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괌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남극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남극은 극지 중에서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죠. 그 의미의 남극입니다. 여기 극이라고 하는 것이 극한,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 지점, 남쪽의 끝 지점이다. 그래서 남극이라고 하는 거죠. 남반구는 꼭 적도를 정확하게 그는 건 아니지만 대략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남반구, 북쪽은 북반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흐르니까 뭐 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수도에다 물을 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물이 이렇게 돌아가서 하수구로 쏟아지는데 남반구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를 뜻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북한은 노스 코리아라고 DPRK라고 표시를 합니다. 남남북녀라고 하는 것은 요게 앞에가 이제 남쪽이라는 이 남자죠. 지금 여기서 쓰는 요 남자죠. 요 두 번째 남자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남쪽 사람이, 여자는 북쪽 사람이 쓸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인성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물이 남쪽은 남자는 남쪽 사람이 더 인물이 좋고 여자는 북쪽 사람이 더 인물이 좋다. 우리나라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남해는 우리나라의 남쪽해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을 황해, 이쪽을 동해, 이쪽을 남해라고 하는데 이게 사우선 시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여기서 이스턴 시도 고유명사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선 시 하면 남쪽에 있는 바다란 뜻이고 우리가 그 남해라고 할 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사우스 시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방향을 향해서 가는 열차다 해서 남행열차. 남행열차는 예를 들자면 뭐 광주로 간다든지 부산으로 간다든지 할 때 통상 우리가 남행열차로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트레인은 지금 열차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차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차라는 말은 원래 이게 무슨 말이죠? 증기를 쓰는 걸 기차라고 하는 거예요. 증기를 쓰는 거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은 증기를 쓰는 열차가 철도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밖에 없죠. 전쟁을 대비해서. 그 나머지는 다 지금 전기기관차나 또는 디젤기관차가 쓰이기 때문에 기차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충청남도 할 때 요 남자가 이 남녕 남자를 쓰는 거죠. 이건 꼭 충청남도 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런 남도 할 때 역시 남자를 같은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부지방 하면 남쪽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남부지방 하면 호남과 영남을 남부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청도는 남부지방에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부지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반도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충청도가 남부지방에 들어갔죠. 그래서 충청, 호남, 영남을 삼남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들이 다 남영남자를 쓴다. 뭐 삼남지방 할 때 남자, 남부지방 할 때 남자 다 남영남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한자에다가 각각 10개의 실용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해력 향상에 이 강좌가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